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식품약품안전처 첨단제품 허가 담당관실의 허천혜 연구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국내 의료기기 허가 절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국내 의료기기 허가 절차에 대해 이해를 높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의료기기 인허가 개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인허가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인허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인허가를 업체들이 진행을 하시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관련 법령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은 의료기기법이 있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의료기 관련은 의료기기 산업 및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 지원법을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대부분의 일단은 업체들이 의료기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외진단 의료기기법도 의료기기 기반 하에서 이렇게 나온 법이기 때문에 먼저 의료기기법을 상세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진행에 있어서 사실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이제 법령들이 있는데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하셔야만 인허가 진행이 수월하니까 이 규정만큼은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료기기가 한 2,200여 개 품목이 있는데 의료기기 품목들을 열거해 놓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 분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규정을 잘 보시면 업체가 허가받고자 하는 품목들이 쭉 나열돼 있으니까 내가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품목명에 해당하는지 일단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혁신의료 관련은 아래 두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인허가에 있어서 저희 식약처뿐만 아니라 꼭 알아두셔야 될 이제 기관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처 산하기관인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 있고요. 의료기기 업체가 만약에 3, 4등급이 아니라 1, 2등급을 인증받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면은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컨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역할하고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에 있어서 많은 이제 첨부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제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검사 기관이 있고요. 또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임상 시험 기관, 아무데서나 임상 시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임상 자료를 마련해 오시면 안 되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그렇고 식약처에서 지정한 임상 시험 기관이 있거든요. 반드시 인허가를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임상 시험 기관에서 임상 시험한 자료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 2등급 같은 경우, 그러니까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술면허 심사를 식약처가 아닌 외부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술면허 심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각 심사기관마다 심사를 하는 이제 품목들이 조금 이제 분담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GMP 인증서가 있는데 GMP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품질 심사 기관의 품질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품질 심사 기관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품목군이 심사 기관이 어딘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드린 주요 법령하고 유관 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인허가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본인 업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이 과연 의료기기인지
또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이제 의료기기법에 의료기기 정의가 있습니다. 의료기법 제2조에 보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이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또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변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 임신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처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처가 아닌 그 농수산식품부 산하에 검역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따라서 그 의약품과 의약예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의료기기에서 제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게 의료기기는 확실한데, 근데 이제 아까 그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을 봐도 내 제품이 도대체 어느 품목명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제 여러 의료기기가 조합이 되고 복합이 되고 또 여러 기능이 좀 다양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 의료기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과연 품목명이 뭐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를 통해서 품목명하고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에 그 질의를 하시면 의료기기 정책과에서 답변을 해드리니까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의료기기 품목명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질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는 총 그 의료기법 시행규칙에 별표 1에 보면 4등급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1등급은 가장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그다음에 4등급은 가장 이제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 의료기기 등급은 이제 뭐 위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인체와 얼마나 접촉하는지, 접촉 시간, 그다음에 침습의 정도, 그다음에 인체에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그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위해도가 낮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등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수동식 휠체어라든가 간단한 이제 시술 기구류,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시술 기구류 같은 것들이 1등급에 해당되고요. 2등급은 이제 주사기라든가 이제 뭐 전자 기계 기구류, 뭐 예를 들면 환자 감시 장치라든가 이런 이제 그 뭐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들이 주로 2등급이고요. 3등급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인체에 이식되는 제품들이 좀 이제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인공 무릎 관절, 그다음에 이제 인체에 오랜 시간 이제 접촉하는 제품들이 3등급이 되겠고요.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공 유방이라든가 또 그 심장 박동기 같이 인체에 어떤 그 기능을 대체하거나 인체의 이제 부위를 대체하거나 장시간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들이 4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관리 체계를 크게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소개드리는 이제 장표가 일반적인 이제 관리 체계고 디테일하게는 살짝 이제 예외 사항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기에는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여기에 이제 인허가는 그 의료기의 사정관리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만약에 처음에 그 의료기기를 처음 진행하시는 업체라고 한다면 일단은 GMC 심사를 받으시고요. 2등급에서 4등급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은 심사기관, 3, 4등급은 이제 지방청과 심사기관이 같이 이제 합동 심사를 나가게 되고요. 심사는 이제 그 처리 기한 30일이 되고
요 신청은 이제 GMP 아까 말씀드린 GMP 심사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 신고를 받으시려면 의료기기 업허가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허가는 그 제조 수입업 허가를 각 관할 지방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냥 업허가만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한 건 이상의 신고 인증 허가 건을 같이 동시에 신청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고 같은 경우에는 품목 신고를 하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를 하면 즉시 이제 그 품목 신고가 이루어지고요. 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2등급 제품인데 기술문서 심사를 민간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그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그 인증을 하게 되고,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식약처 안에 이제 그 평가원의 의료기기 심사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문서 심사를 거치게 되면 인증은 5일, 허가는 10일을 거쳐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하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관리 체계를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기 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인 경우가 있고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강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품질 책임자 자격 해당 여부 확인 서류 등과 같이 관할 지방청에 신청을 하시면 25일 이내에 그 검토를 거쳐서 업허가가 나가게 되고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같이 이제 동시 신청을 하시면 되고, 2등급 같은 1, 2등급은 그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업허가와 동시 신청하시면 되고,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에 허가 신청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그 의료기기 전자민원 청구에서 같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허가는 관할 지방청으로 각 그 신고 인증 허가는 그 안전정보원 식약처에 이렇게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기가 그 신고, 인증, 허가 대상으로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는 제가 얼핏 간단하게 이제 개괄적인 표에서 말씀드렸지만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3, 4등급은 허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략적인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디테일한 거는 사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고는 1등급 의료기기가 신고 대상이 되고요. 인증 대상은 대부분 이제 2등급은 인증 대상인데, 그 일부 2등급이 그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지만 허가 대상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그다음에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호흡감시기, 그다음에 컨택트 렌즈류, 그다음에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2등급이지만 이제 허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 4등급은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2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임상자료 심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임상자료 심사는 기 인증 신고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는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임상자료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허가 대상이 되고, 이것들은 그 식약처에 신청을 해서 임상자료 심사를 거쳐서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의료기기를 새로운 제품, 개량 제품, 동등 제품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요 정의는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술문서 심사를 진행하다 보면 첨부 자료들을 막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그 첨부 자료들에 보면 이제 뭐
그 뭐 전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뭐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 성적서 같은 그 류들의 어떤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표로 이제 어떤 품목, 중분류 품목명에 이제 OX로 이건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OX로 이제 표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새로운,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냐 개량 제품이냐 동등 제품이냐 요걸 알아야 실제로 내가 제출해야 될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될 개념인 거고,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가 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용품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가 새로운 제품이 되겠고요. 개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의료품 같은 경우에 원재료는 동등한데 성능이나 시험 규격, 사용 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개량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사용 방법 등의 기허가 인증 제품과 동등한 의료기기가 동등 제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등 공고 제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과연 동등 공고 제품은 2등급 의료기기 중에 이제 동등 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나 인증받은 제품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식약처 홈페이지 보면 동등 공고 제품을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등 공고 제품 중에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딱 들어맞는 제품만 동등 공고 제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품목에 특정 사양을 가진 제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활용되지는 않을 텐데, 그 어떤 제너럴한 제품, 내 제품이 아주 시장에서 제너럴한 제품이다라고 하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용어는 이제 동일 제품군이라고 있는데요. 이 동일 제품군은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허가나 인증 신고를 진행할 때 한 허가증의 모델명이 반드시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제품에 뭐 약간의 이제 사소한 기능을 넣고 빼고 하거나 이제 다양한 어떤 조금 형태의 변화를 주거나 이런 시리즈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시리즈 제품 같은 경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동일 제품군이라고 말하고, 그 허가나 인증 신고를 진행할 때 이 동일 제품군은 한 허가증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 제품군의 정의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이 동일 제품군은 제조국, 제조사, 품목명이 동일한 의료기기 중에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제조 방법 및 색소, 착향제를 제외한 원재료가 동일한 것으로서 색상, 치수 등의 차이가 있거나 뭐 구성품 등이 변경 추가되는 일련의 모델, 시리즈 제품으로 구성된 제품군을 말한다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제조 방법 중 멸균 방법이나 포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르더라도 동일 제품군으로 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 의료기기랑 이제 한벌 구성 의료기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제 약간 이제 혼동하실 수 있는데, 조합 의료기기는 두 가지 이상 의료기기가 모여서 하나의 의료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체를 가졌는데 두 가지 품목의 기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의료기기가 두 개인데 포장만 하나로 그냥 묶은 의료기기를 한벌 구성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합 의료기기랑 한벌 구성 의료기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 GMP 인증서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조합이나 한벌 구성은 두 가지 의료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GMP 인증서가 이 두 가지 의료기기 품목군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품목군이 다른 두 가지 의료기기가 조합이나 한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GMP 인증도 두 가지 품목군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인허가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체 이식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우리 처에서는 이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를
유대를 목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를 인체 이식 의료기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인체 이식 의료기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내게 되면 그 이제 허가증에 인체 이식 의료기기라고 비고란에 명기를 하고 그 인체 이식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증에 이제 인체 이식 본인 제품이 인체 이식 의료기기인지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났더니 인체 이식 의료기기라고 허가증에 쓰여 있다고 한다면 책임보험까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자민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이제 즉시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즉시라고 써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 접수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날 당일에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신청한 서류를 빨리 검토를 해서 아마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등공고 제품, 동등 계량 제품, 새로운 제품이 있는데 동등공고 제품이나 동등 계량 제품은 동등공고 제품은 이제 기술문서 심사가 없고 동등이나 계량 제품은 식약처 지정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5일 이내에 인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 제품과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문서 심사나 임상자료 심사를 거쳐서 식약처의 이제 첨단 제품 허가 담당관실에서 10일 안에 이제 허가를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는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허가를 받고 나서도 어떤 제품의 업그레이드라든가 제품이 이제 수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허가 변경을 거치셔야 되고 그 의료기기 허가 변경에는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술문서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그 다음에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다 보니까 이제 열흘짜리 변경 허가를 거쳐서 허가 변경이 처리가 되고요. 일부 이제 안전성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술문서 심사는 40일, 임상자료 심사는 60일을 거쳐서 이제 허가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변경 절차는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에서 중요한 이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소개드리면 사실 이제 기술문서 심사 신청서나 허가 신청서나 비슷해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허가 신청서에 보시면 1번 명칭부터 등급, 분류번호,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 방법, 성능,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재될 사항이 있고 기술문서 작성 서류나 허가 신청서 서류나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신청서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품목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합 의료기기가 있고 한벌 구성 의료기기처럼 두 가지 이상 의료기기가 합쳐졌거나 아니면 한 포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품목명이 서로 각각이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품목명은 주된 기능 또는 주된 사용 목적을 발휘하는 의료기기를 품목명으로 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위에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으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할 때는 동일 제품군일 때는 허가 하나로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거는 나중에 이제 허가증에 비고란에 이제 기재가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본인 제품이 인체 이식 의료기기인지 그 다음에 뭐 품목류 의료기기인지 중고 의료기기인지 수출용 의료기기인지 또는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복합조합 제품인지 동등공고 제품인지 동등 제품인지 동일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기 기술문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술문서를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게 의료기기 이제 본질적 동등성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하려는 경우가 기술문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동등 여부에 따라서 인허가 경로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기허가나 인증 신고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임상자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동등하다고 하면 기술문서 심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동등 여부에 따라서 제출 자료하고 심사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본질적 동등 여부는 제품의 구조, 원리, 성능,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비교해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본질적 동등 비교는 미국의 FDA 본질적 동등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동등 비교를 하느냐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이제 제출 자료인 동등 비교표, 정확히는 이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을 통해서 인증 허가 제품과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는 1, 2등급 의료기기도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임상자료 심사 대상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문서 심사가 면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냐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는 국내에다는 절대 안 팔고, 국내 시장에는 안 팔고 해외에만 수출만 하겠다라고 하면 기술문서 심사는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동등 공고 제품, 그 다음에 동일 제품, 이 동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어떤 수입 제품인데 이미 우리나라에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내가 병행 수입 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미 식약처로부터 심사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 제품임을 확인받으면 이제 기술문서 심사 없이 허가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 동일 제품임을 확인을 받으려면 의료기기 심사부에 동일 제품인지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동일 제품이라고 받으시면 기술문서 심사 없이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변경 대상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심사 없이 이제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질적 동등성을 판단할 때 이제 새로운 제품, 개량 제품, 동등 제품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이제 그냥 도식화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이런 시험 규격 사용 방법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일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등성을 아까 이제 설명드린 동등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게 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표가 하나의 이제 이미 기허가 인증 신고된 제품과 비교한 자료로서 이게 하나의 이제 첨부 자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비교 항목이 있고, 비교 항목은 이제 품목명, 제품명, 업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제품 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시험 방법 등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기허가 제품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제품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사실 이 동등 비교는 최대한 내 제품이 기허가 제품과 유사함을 여기다 표기를 하셔야 동등 여부가
예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인정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기허가 제품과 이 뭐 사용 목적이라든가 작용 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돼서 적으시면 이제 그 동등 여부에 아니오가 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용 목적이나 작용 원리 이런 것들이 동등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임상자료 심사가 되겠죠. 앞에 이제 그런 동등 비교하는 표 같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이제 그 기술문서 내가 가진 제품은 시장의 기허가 제품과 동등하고 유사한 제품이다라고 하면 이 동등 비교표에서 동등하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이제 임상자료 심사 없이 기술문서로 진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문서 심사에서 그 이제 첨부 자료를 소개해 드리면, 그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요거는 이제 앞서 그 설명드린 동등 비교표가 되겠고요.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지금 그래서 이제 제품에 따라서 뭐 전기계좌 안전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 뭐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물리화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서 소개드리겠지만 각 품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OX로 표기가 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본인 제품에 해당되는 것만 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내 제품은 그 뭐 인체 이식되는 뭐 용품류인데 이런 용품이다 그러면 사실 전기 기계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기 계좌 안전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출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영에 관한 자료,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 외국 사용에 관한 자료, 요것들이 기술문서 심사 첨부 자료인데, 요것들은 허가 규정에 제29조를 참조하시면 되고, 별표 16에 첨부 자료 요약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설명드리면 이 뒤쪽에 보면은 그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이제 별표 7에 보면 예시로 이렇게 이제 그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를 그 OX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시는 이제 그 저주파 자극기 등 이제 의학진료용 기구에 대한 거를 OX로 이렇게 이제 제출해야 될 거 아닌 거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문서 첨부 자료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면제 대상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2등급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서 그 뭐 이런 그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제 가능하고요.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이제 별표 7에 따라서 그 뭐 기업 및 개발 경위 자료, 그 다음에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 외국 사용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나 또는 이제 완제품이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공고한 규격에 따라서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아주 그 오랫동안 인체에 이식되거나 아주 그런 쪽으로 활용되는 아주 잘 알려진 재료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그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고 있는 그 공고된 재료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과학적으로 시험 자체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이제 면제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 자료를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사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건 마쳤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허찬혜 연구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